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브렉시트 우려 완화와 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흘째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우지수는 1.33% 오르며 17,929.99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1.36%, 1.33% 올랐습니다. 마크 칸이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올여름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칸이 총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이 악화됐고 올여름 일부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이 7월과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늘었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1,000건 많았지만 고용시장 개선의 기준점으로 판단되는 30만 건은 69주 연속 밑돌았습니다. 국제유가가 나이지리아와 캐나다의 원유 수출 재개 전망과 차익 실현 매물 영향으로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3.1% 급락한 48달러 3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오르면서 사흘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고용지표와 제조업 경기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것도 투자심리 호전에 기여를 했고요. 또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부양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역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197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7월 1일 금요일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김경남의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를 연결해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해외 상품 시장 마감 동향 살펴주십시오. 네, 유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가는 캐나다 생산 증가 정상화 등에 따른 공급 우위 예상과 이 단기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 매물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우선은 캐나다 원유 생산량이 점차 정상화를 찾고 있고요. 이 나이지리아 역시 산유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단기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과 함께 나오면서 매도가 하락에 좀 압력을 받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산불에 따른 캐나다 원유 생산 차질은 실질적으로 오는 9월에 끝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및 유럽 전 세계 성장률 둔화 우려 상존 역시 유가 하락 재료로 현재는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IMF 대변인이 이날 브렉시트가 만든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영국 경제 성장에 해를 입힐 것이고 유럽연합이나 세계 다른 경제에도 같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현재 크게
하방으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은 아니지만 점차 좀 내려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5월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내림세를 돌아서면서 2013년 6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보이는 것도 원유 수요 둔화 우려를 좀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6주 연속 줄어드는 것은 유가 하락을 제한하는 재료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차트 모습을 보면 이번에 배럴당 50불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나서 또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배럴당 45불과 50불대 박스권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상단 포인트 돌파 실패하고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배럴당 45불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원유 선물 매도 포지션, 원유 인버스 ETF 매수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자, 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브렉시트 우려 완화 속에 긴 연휴를 앞둔 가운데를 따른 관망세 지속이 되면서 현재 소폭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파운드와 반등에도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과 영국 경제 둔화 가능성 등으로 달러와 엔화, 스위스 프랑과 금 등 대표적인 안전자산 매수를 유지했던 세력들이 카니 총재 발언에 힘입어서 안전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사들이겠다라고 풀이가 좀 되고 있어요. 달러화 강세를 나타난다 하더라도 영국 중앙은행에 이어서 일본 은행 역시 조기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초저금리 시대 장기화를 부추기면서 금 상승에는 조금 일조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올라간 것도 결국에 이렇게 양적 완화를 계속 진행을 하겠다, 조금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와주면서 증시에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달러화가 금 가격이 동시에 강세를 나타내는 좀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브렉시트로 파운드와 달러화에 따른 최저치로 31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했었는데 금 가격은 거의 60달러 가량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달러 강세에 따른 금 가격 하락 압력이 약화된 것은 아무래도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이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브렉시트 이후에 금 상장 지수 펀드죠. ETF로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의 금 보유 규모는 전날 기준으로 3톤가량 유입돼서 3년 만에 최고치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 ETF 쪽으로는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안전자산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우선 이달 들어서만 골드 트러스트 금 보유 규모가 81톤가량이 증가했습니다. 2분기 총규모 역시 130톤가량 늘어났는데 현재는 2012년 중반 이래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금 보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브렉시트 얘기 조금 해드리면 영국과 유럽연합의 탈퇴 협상 시기가 예상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 역시 금 가격에는 좀 긍정적인 재료로 보여지고 있어요.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화된 이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차기 총리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메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 메이 장관 같은 경우는 당선된다라면 올해 연말까지 EU 탈퇴를 공식 통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우선은 어제 있었던 집권보수당 차기 대표 경선 출마를 표명한 기자회견에서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연말 이전에 발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목해봐야 될 이슈고요. 우선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EU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금 가격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312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현재 횡보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매수 포지션 이야기 해드렸는데 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돈이 지금 계속 쏠리고 있고 아직 안전자산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금 선물 매수 포지션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 시장을 좀 보면 오늘은 좀 영국 카니 총재의 발언과 경기부양책 발언과 중국 제조업 지표 발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10시 45분에는 중국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가 시장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중국 시장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월에 비해 소폭 부진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수출입 지표가 양호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지표의 결과가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 결과에 따라서 상승폭의 축소냐, 확대냐가 금일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국제유가는 나이지리아 잠정기전에 따른 생산 재개 소식이 조금 하락했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는 사실 부정적인 면입니다. 또한 이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해서 현재 시간으로 9% 가까이 급락을 조금 하고 있는 것도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로 1.45% 상승한 4%포인트 상승한 245.7포인트 마감됐고요. 코스피로 환산하자면 1982포인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상품 시장 동향은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달 경상수지가 103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를 한 거고요. 5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간 건데요. 하지만 수출이 늘어서 발생한 흑자가 아닌 국제유가 하락과 내부 부진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였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속보를 전해드릴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를 했고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8%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로 절망 일색이던 증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브렉시트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97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리더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여파로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8일에 전격 발표한 추경에 더불어서 한은이 회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8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영업부의 PIB 센터 이재강 이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브렉시트 이후로 코스피 지수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197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브렉시트가 아직 꺼진 불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오늘이 이제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만, 금요일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자, 7월을 여는 첫날이죠. 7월 1일 금요일장입니다. 더군다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장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브렉시트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18,000포인트에 근접함으로써 브렉시트 이전의 주가를 거의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2, 4분기에도 나스닥 시장 소폭 하락했지만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오히려 2, 4분기에도 브렉시트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영국의 총리가, 그죠? 영국의 총리가 아주 그동안은 굉장히 도박적인 이슈를 터뜨리면서 연임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이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올 10월에 그렇죠?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하죠. 캐머런 총리가. 자, 그렇듯 이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들 왜 신보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드세하고 있고요. 또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자, EU 공동회의에서 영어를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독일어와 불어만 사용하자 하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하니까 영국에서도 이것으로 인한 논란은 거듭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히려 브렉시트가 실행되기까지는 한 2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브렉시트는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 24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네요. 지난주 24일 날 전격적으로 아주 미중의 브렉시트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가 장중한 때 1900선이 붕괴되는
고점 대비해서 100포인트가 넘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완전히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23일 지난주 목요일 브렉시트가 발생하기 전이죠. 전 종가 1986포인트에서 어제 종가가 1970포인트로 거의 브렉시트로 인한 급락에서는 벗어나는, 오히려 증시 격언에도 있다시피 급락 이후에는 전형적인 급등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는 브렉시트 이전에 주가 수준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계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브렉시트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국 국민들이나 각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발빠른 액션을 취했다는 점도 빠르게 브렉시트의 위화감에서 벗어나는, 브렉시트로 인한 패닉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죠. 국내 시장에서도 이 해외 호재성 재료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정부가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했고요, 어제부터. 그리고 추경 편성도 20조 원에 가까운 추경 편성을 함으로써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더군다나 앞서서 몇 차례 저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영국하고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미비하죠. 오히려 영국의 유로존 탈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 달러가 강세됨에 따라 수출조에 이거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자, 삼성전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7조 3,368억 원, 예상치 6조 7천억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브렉시트의 악몽에서는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렉시트가 각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어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를 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여파로 한국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증권가를 통해서 솔솔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정부가 지난 28일에 전격 발표한 추경에 이어서 한은이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의 의견이 어떤지, 동조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금리 인하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풍부한 자금을 풀리기 때문에 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이유로 인해서 증시 단기적인 상승을 의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난달에 금리를 한번 인하했지 않습니까? 전격적으로. 그로 인해서 추가 인하는 오히려 단기적인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크게 호재가 되지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공동 지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도 영국이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이유로 인해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에서도 한은이 정부가 이번에 공매도 제도 개선 그리고 추경 편선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은도 그에 따른 응당한, 그거와 부합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분위기를 딱 이게 펌프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미지수죠. 그리고 설사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7월 달 FOMC 회의에서 과연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발표한 우리가 보고 난 이후에 8월 달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이 이제 솔솔 불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수 하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도 7월 시장의 모습을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금리 인하의 추가 인하 기대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또한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8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이재강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이면서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조언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자, 제가 모두의
오늘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나라 그 격언이 있죠.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하반기를 월을 시작하는 한 달을 시작하는 날뿐만 아니라 하반기를 시작하는 반기 초입에 그러니까 후반기를 시작하는 초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지수가 4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국내 증시도. 그렇다면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 과연 더군다나 금요일장은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해서 하락 매도세가 강한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그렇죠. 상승을 의미하는 그 분위기보다는 하락하는 분위기가 강한, 다시 말해서 올라오면 좀 매도해야지 주말에 불안감을 해서 매도 세력이 더 강하게 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만약에 상승으로 마감한다, 더군다나 양봉으로 마감된다는 말은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확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장에서 만약에 시초가 대비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 주를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럼 나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 현금만 거의 7, 80% 이상 현금만 갖고 있어.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오후장에 양봉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일부는 배팅으로 주식을 일부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주식 투자는요, 저는 모든 사람이 바닥에서 사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고 나니까 빠져요. 또 사, 또 빠져, 또 사, 또 빠져, 또 사. 이게 소위 말하는 물타기입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셨다가는 망합니다. 제가 전에 이 서울경제방송하고 인연 맺은 지 꽤 오래됐는데요.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타기는 개인 투자가들이 초보 투자가들이 할 전략이 아니다. 왜냐? 적어도 조련이나 박태환이나 이 정도 선수가 돼야지만은 물살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초보 투자자들은 그 실내 수영장 30m 왕복도 하기도 힘든데요. 그런 실력 가지고 물타기를 한다는 거, 그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여기서 조금 더 빠지니까 나는 미리 들어갈래,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빠지니까 그래 평균 매수단가 낮추려고 계속 매수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보게 마련입니다. 자, 그럼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종목이 바닥인가 들어갔어요. 올라가? 더 매수. 또 올라가? 나머지 다 매수. 이것이 정석입니다. 더 쉽게 내가 어떤 주식 A라는 주식을 샀어. 근데 빠져? 그럼 지켜보시는 게 원칙입니다. 과연 내가 진정한 바닥에서 샀는지. 추가 매수하는 건 상당히 신중기하고 추가 매수 여부는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다면 오늘장의 매매 전략, 투자 전략 여러분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도 이미 전략을 드렸죠. 자, 어제까지 4일 연속 상승을 했다. 오늘은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보고서 추가 매수 여부,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만 투자 심리적으로는 본다면 이미 상승 추세에 돌입했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은 가능하되, 어제까지 4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 매수 여부는 그렇죠, 양봉의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럼 매수 관심 종목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시는 어떤 종목이 좋겠느냐? 이미 똑같습니다. 현재 장 상황, 특히 브렉시트가 펼쳐졌던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모습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 눈여겨보셔도 좋습니다. 반도체 생산업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 부품업체들도 역시 눈여겨같이 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나가면 OLED 관련주들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자동차 관련주들. 자, 이번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 업종을 꼽으라 하면 자동차 관련주죠. 왜? 우리나라 경쟁 관계는 일본 엔화의 강세로 인해서 이번에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이후에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는 오히려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그죠?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같이 눈여겨보셔도 좋다는 말씀 드렸고요. 어제장에서도 언급해드렸던 그동안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도 하나의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후장에 양봉을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 매수는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조언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자강 이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드립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시죠. 어제 코스피 지수는 13포인트 상승한 1970.35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주식을 사줬습니다. 4,035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요.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도 38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2,486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0.78% 오르면서 67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574억 원, 1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이 759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쇼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KTNG,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삼성화재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IT 업종에 관심이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코스닥 쇼핑 종목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컴투스 사랑이 여전했고요. 셀트리온, 카카오, 나이스정보통신, 케어젠까지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기관 투자자들은 레고캠바이오, SK머티리얼즈, 제이스텍, 젠백스, 서울반도체까지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거래소 수급 특징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제 외국인들이 수급 시장에서 이틀째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드디어 우리 장을 안정적으로 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외국인 그 매수로 봤을 때 사실 거래 대금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뭐 바이코리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다행스럽게도 브렉시트 이후에 뭐 크게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뭐 환율 상승에 따른 어떤 매수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뭐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좀 사는 것은 좀 판단은 좀 이르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들의 바이코리아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섣부른 판단이 일 수도 있으니까 향후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급 특징주 볼 텐데요. 어제 거래소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삼성전자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뭐 어제 하루 종일 뭐 오후 들어서는 뭐 계속 삼성그룹주들 들썩들썩 거리는 바람에 시장에 오히려 좀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건희 회장 사망 루머가 돌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조회 공시 결과 사실무근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건희 회장이 뭐 혹시라도 뭐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경영 전략상 상손 문제라든가 지분 정리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일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은 없고요. 다만 이제 3세 경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주 전반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왔었는데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기말 종가 관리 차원에서 이제 세력들이 좀 매수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고 무슨 엠바고까지 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루머에 따르면 엠바고 뭐 걸려서 3시 이후에 뭐 발표할 예정이다. 뭐 주식시장을 의식해서 상당히 좀 배려한 뭐 어떤 찌라시 같은데 그냥 엠바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표하면 되고 뭐 대통령 돌아가셔도 엠바고 안 걸리고 바로 발표하는 마당에 무슨 뭐 이건희 회장 죽었다고 뭐 엠바고 걸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루머 있으면은 뭐 믿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뭐 작전 세력들에 의한 것이다라는 뭐 심증적인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작전 세력이든 아니든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어떤 뜸모기는 확실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그 이제 반기 말이죠. 6월 달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겹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윈도우 드레싱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운용 보고서상 일시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괜찮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가 종가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뭐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뭐 성과 평가를 앞둔 분기 말이나 연말에 주로 이제 행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겹쳐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를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내용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최근의 이슈는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뭐 달러 강세, 엔화 강세가 관련된 뭐 반사이, 엔화에 따른 뭐 반사이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이제 원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약 3천억 정도의 환율 효과를 봤는데 뭐 이 브렉시트 이후에 2분기에는 뭐 환율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쨌든 주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뚫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거래소 수급 특징주로는 삼성전자를 봐주셨는데요. 설사 이건희 회장이 사망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의 지배 그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루머에 영향받지 말라라는 조언이십니다.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요? 네, 코스닥 쪽은 사실 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좋았는데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이제 주요 뭐 테마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바이오 쪽인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케어젠이라는 종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15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수와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약 뭐 9대1 정도 수준으로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펩타이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으로 분류가 돼서 임상을 거쳐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약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허가만 받아서 바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게 좀 나오는 부분이고 역으로 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세계 최초로 헤어필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6년 1월 달에 그 펩타이드 헤어필러가 개발이 됐고, 세계 최초로 이제 필러 형태, 우리 주사로 맞는 거죠. 필러 형태의 이제 탈모 방지, 발모 촉진, 그 효과가 있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 올해 3월 달에 이제 유럽 인증을 통과를 했습니다. 3월에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뭐 1분기 매출은 뭐 크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전망인데 약 120억 정도 수준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거의 2배 수준, 200억이 넘는 매출액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를 좀 살펴봤더니 머리카락 밀도와 두께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요. 사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탈모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탈모를 정말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약을 만약 개발한다 그러면은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주커버거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헤어필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효과가 좀 큰 부분이고요. 임상 환자들의 어떤 결과치를 보면은 머리카락 밀도가 한 36.4%, 두께가 23% 정도 증가했다라고 레포트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수요는 굉장히 좀 꾸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이제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이나 이제 서구 쪽에서 탈모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유럽에서 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올해 실적 예상치를 좀 살펴보면 매출액이 한 552억, 전년 대비해서 51.7% 증가, 영업이익은 320억으로 약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현재 원가율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해외 유통상에게 납품할 때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 미용과 이제 헤어 관련 제품들이 2분기하고 4분기에 좀 픽 시즌인데 지금 현재 이제 3분기를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조금 2, 4분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주식을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옳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브렉시트다 보다 해외적 그 뭐 유럽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뭐 탈모 환자들이 뭐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뭐 쓸 약들은 뭐 쓰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좀 봐야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헤어필러라는 게 정말 탈모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역시 이제 몇 배로 뛸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혹시 매수 가능하다면 목표가는 얼마나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글쎄요. 이게 사실 뭐 목표가라는 게 뭐 계산을 딱딱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주식을 사놓고 얼마까지 기다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일 수급적으로만 좀 보면은 외국인이 16,000주 이상 매수를 해줬고 기관은 뭐 종합집계에서 5,000주 매도인데 뭐 투신이 계속적으로 3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상장 이후에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13만 원대 초반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뭐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부터는 이제 뭐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주가가 갈지는 사실 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4일 연속 올랐죠. 4일 연속 양봉이 나왔으니까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11만 원 좀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는 전략, 그리고 전고점 부근이 13만 원 부근에서 한번 털었다가 돌파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보고 매수했고, 이렇게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쭉 끌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 수급 특징주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